었고 지금 이미 조금 다른 걸로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링크로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줌이 바뀌는 바람에 몇몇 분이 또 못 들어오신 거는 다시 녹화해 놓아서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 본 이후로 지금 두 번째 시간이고, 한두 번만 더 하면 또 바로 기말고사가 될 것 같아요. 6월 9일 날이 아마 기말고사 날짜로 정해질 것 같고, 그때 저희 동문회에서, 건신대 대학 동문회에서 전시회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시고 전시회 보고 하시면 이 건신대학원 대학교에서 졸업했다는 자부심도 아마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선배님들이 많은 작품들을 전시하시거든요. 와서 구경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졸업하시면 같이 작품도 내시고, 그러시면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겠어요. 브랜드.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시장 조사도 하고 그 시장에 맞는 우리 미용 쪽에 맞는 내가 오픈하고자 할 때 거기 주변에 맞는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그러고 나서 내가 잘하는 점과 내가 못하는 점을 가지고 주변하고 맞춰서 내가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지 이런 계획을 잡았다면 이제 그 계획에 이제 브랜드를 그러니까 내 상호라 그래야 될까요? 간판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좁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나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1인 샵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경영적인 거나 아니면 나의 활동 영역을 좀 더 넓혀서 나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뭐 하나 상호를 만들 때라든가 뭐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랜드에 우리 이름 있잖아요. 제 이름, 이메득이라는 이름이 나의 브랜드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뭔가 하나 수식어가 붙기도 하겠지만 내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이름으로 오민지 헤어샵을 만들 거야. 뭐 성희 네일샵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뭐 이니셜을 따서 여러분들이 뭐 SH 뭐 이런 네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데에서는 이 브랜드가 뭐냐? 예, 또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나?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식을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데, 딱 그거 하나, 이름이나 뭐 기호, 뭐 아니면 디자인, 이런 것들만 딱 하나만 아셔도, 이거는 이메득 샵이야. 여기는 성일레이 샵이야. 뭐 이렇게 그냥 딱 알 수 있는 그게 이제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제품이 식별될 수 있고, 다른 제품으로부터 차별화되는 그런 적당한 이름, 어구, 기호, 상징, 그다음 디자인 등을 선택해서 그거를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브랜드다. 뭐, 우리 브랜드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삼성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다음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애플 뭐 샤넬 뭐 이런 게 다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면 그럼 도입 과정을 보시게 되게 되면 브랜드를 도입할 건지 내가 내 이름을 쓸 건지 아니면 안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브랜드를 도입할 거야. 그러면 내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브랜드를 사용할 건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장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아니야, 나 자체 브랜드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다른 브랜드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유통업체라든가 아니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다른 데 브랜드의 이름을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또 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미용 쪽을 보게 되면 뭐 박승철 헤어스타일 그걸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박승철 그 샵을 내려고 하면 그 박승철에 대한 어때요? 달달이 로열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기존의 브랜드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는 요런 도입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자, 우리 보통 뭐 물건을 살 때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샵에 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을 놨을 때 브랜드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어떻게,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세요? 당연히 브랜드가 있는 걸 선택하죠.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겠죠. 그래서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를 붙였을 때는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안 좋은 브랜드가 많이 있어.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는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중요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브랜드는 뭐야? 삼성전자 그러면 TV 가전제품이 있는 브랜드야. 뭐 그리고 현대자동차면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브랜드야. 이렇게 알듯이 우리가 소비자가 쉽게, 우리 미용실들도 생각을 해 보면 각 지역에 미용실들이 1인 샵들도 상당히 많고 브랜드 있는 샵들이 있어요. 보면 이가자 뭐 헤어피스라든가 아니면 박승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철 헤어커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소비자가 그냥 개인적인 1인 샵을 가는 것보다는 어때요?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 샵을 가기가 훨씬 편할 거다라는 거죠. 좀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과정을 보다 효율화시킬 수 있고 제품 취급과 관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이건 뭐 큰 기업체에 대한 얘기겠지만요. 제품에 독특한 연상을 부여하고 나아가서 다른 제품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서 제품의 법적인 보호를 또 받죠. 우리 그 브랜드 등록을 해 놓게 되면. 그다음 브랜드와 관련된 좋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소비자에게는 충성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효과가 커지죠. 자, 나는 아이폰만 써요. 아이폰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폰보다는 어떻게 아이폰의 좋은 점을 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완전 충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폰 쓰기 싫은 걸.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거와 같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괜찮아지면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한 만족을 하고 좋은 경험이 있고 가지고 있으면 소비자는 그것만 찾게 되는 거죠. 옷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샤넬 옷을 입었다? 아니면 어디 브랜드 옷을 입었어. 그 옷이 나하고 딱 맞고 폼이 나. 그럼 거기 가서 많이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브랜드다. 브랜드에 좋은 경험이 있어. 한 번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이 너무 잘해. 그런데 타 지역에 갔을 때도 그 브랜드의 샵이 있으면 그 좋을 거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게 프랜차이즈의 장점이기도 하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략적인 그런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의 중요한 점은 그런 점이다라는 겁니다. 브랜드를 갖는다는 거는. 그래서 브랜드의 영향이 큰 경우는 보면 실물이 약간 추상적이에요. 브랜드는 현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명확한 판단 근거나 비교 대상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양과 질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우리가 어때요?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넓을 때도 역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비교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나만의 그 꼼꼼함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빠르게 그냥 가서 그 시간 그 브랜드에 가서 그냥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큰 경우는, 영향력이 큰 경우는 실물이 없거나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없어. 그냥 추상적인 것에서는 내가 딱 그거를 그 브랜드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확실한 판단이 있거나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하나의 우리가 인지를 좋게 하고 있는 그 브랜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 브랜드가 갖는 큰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브랜드는 보면요. 어떤 브랜드를, 가전제품이 브랜드가 없는 경우나 전혀 모르는 브랜드가 부착된 경우에 비해서 그 브랜드가 부착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차별화 마케팅의 효과를 있다. 자, 삼성전자 브랜드가 뭐 찍혀 있는 가전제품과 전혀 알도 듣도 못한 브랜드가 찍혀 있는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호를 하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어 그 자산, 이게 자산이죠.
브랜드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브랜드의 부착으로 인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선호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미지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이나 특성, 광고 등에서 연상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부착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없을 때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인지도, 브랜드의 연상, 브랜드의 충성도를 보게 되면 인지도는 뭐냐? 고객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 인지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뭐, 연상이라는 것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이라든가 특성, 광고 등에 대해 연상이 되는 거야. 어떠한 광고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막 휘날리는 광고를 보면 뭐 연상되는 그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연상이 되는 브랜드도 있다. 그다음에 충성도, 아까 말했듯이 호감 또는 애착의 정도가 높아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충성하는 거죠. 난 이 브랜드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브랜드는 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속성이라고 할 수도 있으면서 각 브랜드가 갖는 고유의 이미지, 그리고 광고 모델 이미지 등으로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브랜드의 광고들이 보면 한 그 광고 모델들을 계약을 한 1년 내지는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을 생각하면 커피 하면 옛날에 어땠어요? 안성기가 딱 생각났을 정도로 맥심하면 그 모델을 가지고 개성 있게끔 브랜드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비자는 자신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브랜드 개성을 지닌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내 생각과 같은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한다. 그리고 브랜드와 관련해서 보다 독특하고 강력하고 호의적인 연상을 떠올릴수록 그 브랜드 자산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브랜드는 독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력해야 돼. 그다음에 호의적인 연상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 이 브랜드는 개성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권위적인 특성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극단적 브랜드 충성도와 자긍심을 유발하는 브랜드가 갖는 특성으로 한 브랜드가 갖는 제품군 내에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있는 권위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렉스 뭐 이런 거 나왔네요. 자, 그리고 브랜드의 구축 피라미드 같은 경우를 보면 인지도가 가장 많이 있어야 되고, 속성, 개성이에요. 이미지가 있고, 평가 느낌이 있으면서 서로 관계가 있으면 중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브랜드 구축 피라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랜드는 미용 브랜드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용 브랜드의 구성 요소는 브랜드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나 어구, 로고, 그다음에 상징, 이미지 뭐 이런 등과 같이 어떤 한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는 서로 다른 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명이 있어야 돼요. 브랜드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브랜드 마크, 내 마크, 로고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등록 상표 같은 거, 그다음에 디자인 요런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미용 브랜드를 구성하는 데는 브랜드명, 브랜드 마크, 그다음에 등록 브랜드, 상표 등록입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자, 브랜드 구성 요소 중 문자, 단어, 숫자 등과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브랜드명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등과 같은 이런 단어라든가 아니면 문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의 조건은 뭐냐면 청각적으로 그다음에 듣고 보고 요소가 조화로워야 돼요. 듣고 보는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억되기 쉬워야 하죠. 그러니까 한 번 들었는데 그건 뭐였더라? 이거보다는 한 번 들어서 딱 이 뇌에 박혀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낯설고 복잡하지 않고 친근한 느낌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용 샵을 내실 때, 상호를 정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좀 조화로워야 되고 한번 들었을 때 기억되기 쉽고 낯설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점이 그런 브랜드가 좋다라는 거죠, 그런 이름이. 그리고 상품의 특성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내가 커트의 전문이야. 그러면 커트를 나는 중점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커트에 대한 하나의 특성을 살려서 이름을 지어도 괜찮겠죠. 네일 중에서도 나는 뭐 내가 잘하는 파트, 그런 파트를 하나를 정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네일 샵을 정하셔도 되는 것이고 피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점을 하나를 가지고 브랜드명을 정하면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확장성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오픈을 했어. 그런데 너무 잘 돼서 2 호점, 3 호점을 낼 거야. 그럴 때도 이 브랜드명이 촌스럽지 않고 잘 확장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브랜드명을 정하는 게 좋겠죠.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야 됩니다. 참신하고 독창적. 이 집도 쓰고 저 집도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그런 이름, 브랜드명, 상호 이런 것을 정하시는데 조건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혹시 새로 오픈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 샵을 2 호점, 3 호점 내실 때라든가 이럴 때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크는 로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로고를 만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요즘은 미용실 하면서도. 그래서 상표 구성 요소 중에서 로고, 디자인, 특이 글자 조합 등과 같이 발음으로 표현되지 않고 눈으로 식별하는 거죠. 로고는 눈으로 식별해서 우리가 뭐 S, H 하면 뭐 딱 보이듯이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라코스테는 악어 그림이죠. 맥도날드는 M처럼. 그다음에 애플은 A, 뭐 사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등록 상표. 내가 너무 이게 잘 돼서 이 등록을 해 놔야 돼. 공공기관에 등록해야 도용하지 않습니다, 타사에서. 그래서 등록해 놓으시는 게 좋다. 저도 등록은 안 해 봤지만 등록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허 같은 거 역시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디자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일괄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다루기 쉽게 해주고 품질과 외형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 원가를 감소시켜서 제품의 시장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디자인 중요합니다. 그 디자인 가지고도 많이들 그 제품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명, 로고 상징, 캐릭터, 슬로건으로 해서 인제 브랜드 요소별로 여러분들이 인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브랜드가 정해졌으면 자, 브랜드를 보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브랜드는 어떤 제품 고유의 이름, 상징물, 로고 혹은 이들의 결합을 가리키거나 특정 브랜드를 가진 제품 그 자체를 말한다. 그게 인제 브랜드다. 브랜드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쉽게 만들며 좋은 브랜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자체 판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브랜드 구성 요소는 이름, 어구, 로고, 상징, 디자인 등과 같이 어떤 한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는 서로 다른 요소를 의미한다. 자,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브랜드명, 브랜드 마크, 그 다음에 등록 상표, 등록 브랜드예요. 그 다음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할 때 내가 브랜드 이름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서 해야 되는 요런 브랜드 요거 정도 좋은 브랜드명이 조건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브랜드를 정했고 이제 광고해야 돼요. 내가 오픈을 하려고 하면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 자, 광고는 널리 알리는 게 광고죠. 널리 알리는 게 광고입니다.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하고 구매를 권유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촉진 수단이다. 자, 새로 오픈을 했으면 그 주변에 나 여기서 미용실 오픈했어요. 나 여기 네일샵 오픈했어요. 광고하셔야 됩니다. 그 광고 매체를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지를 인제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겠죠.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를 권유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쓰이는 촉진이다. 촉진 수단이다. 기업이 비용을 들여서 비인적 매체에 의해 표적 시장에 제품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설득하는 대량 전달 활동이다. 쉽게 말하면 "나 이 제품 만들었어. 이 제품에 대한 이거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 생활에 좋아."라고 구매하고자 하는 그 소비자들한테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픈을 했어. 내가 미용실을 오픈했어. 여기 커트를 너무너무 잘하는 나의 커트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서 머리를 커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샵으로 오게끔 만드는 것이 광고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얻은 정보는 간접적인 체험 제품 경험을 통한 것으로 광고를 통해서 제품의 특징 및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광고는 광고주가 기업, 브랜드, 제품에 관한 메시지를 비용을 지불한 매체를 통해서 비임대적으로 전달하는 모든 활동이다. 물론 내가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매체에다 광고만 전문으로 하는 매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활동을 좀 해 달라."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광고의 기능은 보면요. 정보들을 제공을 해 주고 설득을 시켜고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인적 판매 기능에 대체를 하고 인적 판매를 보완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기능은 정보 제공, 설득 강화, 인적 판매 기능의 대체, 그다음 인적 판매의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득과 강화를 보게 되면 제품의 존재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여 신규 구매자를 늘리는 한편 기존 구매자들의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인적 판매 기능의 대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동시에 수많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적 판매보다 효율적으로 구매자를 확보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인적 판매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먼저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장점을 보다 쉽게 확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일일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광고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알려줄 수 있고 인적 판매를 보완한다. 그 정보를 갖다가 판매원들이 좀 더 자세하게 소비자에게 제품의 강점을 장점을 쉽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광고의 기능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해야 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너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광고의 특성을 보게 되면 비대인적,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다음에 언어적, 시각적 메시지다. 말로 그냥 하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지 않고 다른 뭐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명시된 광고주가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 메시지 전달 매체에 광고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비대인적 언어적, 시각적 메시지, 명시된 광고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전달 매체에 광고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촉진 도구로 광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사결정을 거치게 됩니다. 광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광고 예산을 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광고 카피 작성하면서 광고 매체 선정하고 광고 효과를 측정합니다. 꼭 효과 측정을 해서 피드백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다음에는 어떤 광고를 할 거고 어떤 것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카피를 어떻게 변경할 건지 이런 것들 역시도 이 측정해서 효과를 측정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광고를 했을 때 그 이상의 효과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해서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광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표적 시장, 제품의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와 관련한 근거를 두고 목표를 설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광고 목표는 신제품을 시장에 알릴 때, 기존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제한할 때, 그다음에 제품의 가격,
변화를 알릴 때, 제품의 기능을 설명할 때, 서비스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오인,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실 때, 그 다음에 구매자의 두려움을 감소시킬 때,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때, 이 목표 설정을 할 때 정보 전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득은 상표 선, 상표 선호를 구축하고 자사 상표로 상표 전환을 유도하고 제품 속성들에 대한 구매자 지각 변화를 유도하고 구매자들의 현시적 구매 설득을 할 때 설득을 합니다. 설득. 그다음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 제품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어디서 구입을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는 거죠. 그다음 비수기 동안 소비자들이 제품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고 광고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품을 탑 오브 마인드로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아 이 제품이 최고 좋은 제품이야.'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광고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광고 예산을 결정할 때는 제품 수명 주기상의 단계,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경쟁, 광고 빈도, 제품의 차별성 등을 요소를 고려해서 광고의 예산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 상위 단계로 보시게 되면 도입기의 경우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험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광고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입기에는 누구나 그래요. 처음 오픈할 때는 누구나 이렇게 이 수입이 광고료가 많이 투입이 되죠. 그다음에 성숙기에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비교적 낮은 비율의 광고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잘 되고 할 때는 광고비를 약간 낮춰야 되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에서 보게 되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는 브랜드가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갖는 브랜드보다 매출액 대비 높은 비율의 광고 예산이 필요하며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높이거나 경쟁자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많은 광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광고 예산을 많이 들였을 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이 심할수록 많은 광고 예산이 필요하다. 경쟁을 많이 심하게 했을 때 우리 미용은 그래도 조금 덜 하죠. 미용 쪽은 기술에 의해서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을 나하고 맞는 스타일을 해 주시는 사람한테 많이 찾아가게 되지만 다른 타 제품이나 다른 기업들의 제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경쟁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광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의 빈도가 많이 필요한 경우 많은 광고 예산이 책정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제품 간의 차별성을 소비자들에게 크게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와 차별적으로 자사 제품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광고 카피를 작성할 때를 한번 보게 되면요. 다양한 광고 속에서 자사 광고를 소비자들이 차별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카피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피는 의미 있고 차별적이며 믿을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수업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한 20분만.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광고 카피 작성은 다양한 광고 속에서 자사 광고를 소비자의 차별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카피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카피는 의미 있고 차별적이며 믿을 만한 내용에 자, 믿을 수 없는 내용, 거짓된 카피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크리에이티브 전략 개발 단계는 카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카피를 할 때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카피 평가 및 선택해서 카피를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광고 매체 선정을 해야죠. 매체는 완성된 광고를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할지 다음에 고려 사항을
거쳐서 결정해야 됩니다. 광고 매체 선정 과정은 도달률, 빈도, 영향도를 결정을 하고 주 매체 유행을 선택해서 특정 매체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광고 업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빈도 있게 도달할 수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 매체 유형이 어떤 유형을 많이 하는지 그것도 체크하셔서 매체 수단을 선택하고 매체 시간대 요런 거 선택해서 인제 우리가 광고 매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효과를 측정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죠, 측정은. 광고 제작의 의도대로 제품의 인지도를 재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 소비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구매해 놓고 나서의 그 형태가 어떤지도 보셔야 되고 매출 증대 등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측정하는 것은 광고 관리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다시 나오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광고 유형과 특징을 보게 되면 제품과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 광고, 기업 광고, 이미지 광고들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1 차적 수요와 선택지 수요에서 개척, 그건 처음 하는 제품에 대한 1 차적으로 수요를 자극을 하는 개척 광고, 경쟁 광고, 다른 타사에 경쟁하는 그런 것에 더 좋은 점. 그다음에 소비자 유통업체에 관해는 소비자 광고, 최종 소비자의 수요율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공동과 제휴, 그래서 제휴 광고라고 하죠. 다른 업종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유형을 보면 진짜 제품 광고, 기업 광고, 배척 광고, 경쟁 광고, 그다음에 소비자 광고, 제휴 광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제품 광고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광고다. 그다음에 기업 광고는 이미지 광고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척 광고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자극을 해서 그 수용성을 높이는 광고. 그다음에 경쟁 광고는 기업 간의 경쟁이 일어남에 따라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시해서 소비자와 자사 브랜드에 대한 선택을 자극하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와 경쟁 광고죠. 경쟁에서 내 제품이 좋다는 것을 어 인지시켜서 그거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이 광고죠. 소비자 광고는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이렇게 써 봤더니 "이게 좋아요." 하고 소비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휴 광고, 다른 업종끼리 같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사한 표적 소비자들에게 대상으로 수행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 메시지 유행에 따라서는 정보 제공, 상표 친숙, 의견 주장, 그다음에 상징, 감성, 모방 유도, 행동 지시 요렇게 있는데 정보 제공적이라고 보면 정보 제공적 메시지는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면 주장은 제시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관적인 것은 주장하지 않는 거죠. 상표 친숙적. 제품 정보보다 브랜드명을 강조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제품 정보보다는 브랜드명, 상표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의견 주장은 자사 브랜드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거죠. 내 제품이 좋아. 요런 것들도 우리 미용실 쪽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미용실이나 네일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나하고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것은 직접적인 방법보다 상징적인 방법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감성적인 것은 광고를 보거나 잠시만요. 듣는 소비자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한다. 그다음에 모방을 유도하는 것은 브랜드를 대중이 친근하게 느끼거나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과 결합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델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한다 하는 거죠. 모방 유도. 이런 거 쓴다. 이렇게 해서 광고 메시지를 내는 거죠. 행동 지시적은
특정의 제품에 대한 구매를 소비자에게 즉각적으로 권유하는 거죠. 직접 행동적으로만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직접 써 보라는 겁니다. 자, 주요 광고 매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신문, TV, 뭐 라디오, 인터넷, 오개 광고, 직접 반응 매체 뭐 요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하나씩만 그냥 읽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요즘 신문 잘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전에는 신문 다 받고 했는데 요즘 신문 잘 보지 않지만 장점은 뭐냐? 신속히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넓은 독자층이 있다. 가격에 비해 광범위한 노출이 가능하다. 크기, 색, 시기, 표적 등에서 융통성이 있다. 단점은 짧은 광고 수명이다. 오늘 지나면 없죠. 신문은 1일 1구 그거 하니까. 대부분 읽히지 않고 지나간다. 그냥 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소비자 들은 안 보죠, 요즘. 인쇄의 질이 조금 낮다. 잡지는 보게 되면 미용 쪽은 잡지를 되게 많이 하죠.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잡지를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효과적이게 되겠죠. 인쇄의 질이 높죠. 칼라 인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긴 광고 수명과 많은 정보의 전달.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한 번씩 잡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신문보다는 훨씬 오래 깁니다. 단점은 독자의 범위가 한정돼 있고 광고 재개까지 긴 지연 시간이 된다. TV 같은 경우는 많죠. 청중의 주의를 끄는 힘이 크고 시청각과 동영상이 결합되어 있고 집중도 및 도달 범위가 우수하고 창의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고 색상, 시기, 방법, 표적의 융통성, 광고의 반복이 용이하고 상품 및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줄 수 있어서 직접 보고 듣고 바로 고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서 TV 광고가 가장 많이 효과는 좋죠. 좋은 점이에요. 근데 어때요? 비싸요. 단점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용입니다. 30초, 15초 하는데 막 몇천만 원씩 하잖아요. 모델도 써야 되고 깊이 있는 메시지 전달이 조금 어렵다. 다 짧으니까. 많은 비표적 청중에게 전달이 된다. 그다음에 짧은 순간에 광고를 전달해야 하고 수많은 광고 사이에 삽입돼야 되고 반복 없으면 쉽게 잊혀집니다. 15초 딱 지나고 나서 한 번 안 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게 TV 광고다. 라디오 광고는 표적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방송 시간이나 지역 선정의 유연성, 그다음에 광고 제작 집행이 신속하고 이미지 상상 유도가 가능합니다. 자, 보이지 않으니까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점은 표적 청중이 한정되어 있다. 이거 역시 또 많은 사람이 하지는 않고 듣는 사람들만 많이 듣게 되죠. 시각적 효과가 없다. 보여지지 않는다. 주목률이 낮다.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한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 광고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노출의 시간과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TV 같은 영상 효과도 있고, 릴스라든가 뭐 짤이라든가 많죠. 상호작용 가능히 하고, 표적 청중에게 도달과 트래킹이 용이합니다. 청중 노출이 통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 5개 광고, 바깥에 나와 있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간판 같은 거 이런 것을 5개 광고라고 하죠. 광범위한 소비자가 계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노출 가능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수단이고 색, 빛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미용실이나 네일샵, 우리 미용 쪽은 이 5개 광고를 많이 하죠. 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랜카드 이런 것들 하니까 대부분 극히 짧은 메시지만 가능하고 효과의 측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발생이 가능하다. 자, 직접 반응 매체는 표적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 시기 선정에 융통성이 있고 효과를 측정하기 용이하며 다양한 전달 방법이 활용 가능하다. 뭐 전단지라든가 뭐 요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단지나 뭐 요런 것들. 높은 비용, 잠재 고객 명단의 관리 유지 비용, 직접 우편 광고, 전단 광고, 전화 광고 등의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또 있기도 하죠. 요게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온라인 매체의 활용입니다. 온라인 아까 말했죠.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지만 이 온라인 매체 요즘 들어서 많이 활용하는 광고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매체 많이들 우리 하고 있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온라인 매체는 보면요. 소비자는 제품 구매 또는 소비 서비스 이용 전과 후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구전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특히 우리 미용 쪽은 구전 마케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사용 또는 이용해 보기 전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 행동을 결정해야 하므로 제품을 사용해 보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보면 직접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내용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진짜 중요하다. "내가 해 봤더니 좋아. 내가 가서 해 봤더니 거기가 잘해."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온라인 매체에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도 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우리가 올리잖아요. 나의 인스타에 올리든 나의 뭐 블로그에 올리든 내 유튜브에 올리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을 하는데 온라인 광고의 특징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스폰서십, 즉각적인 구매가 유도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매체 활용의 중요성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입소문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곳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입니다. 입소문도 온라인이다. 실시간으로 제품을 구매, 사용했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업, 브랜드, 제품, 서비스를 노출시켜야 고객의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 많이 계속 노출시키고 있죠. 우리 미용실 하는 원장님들도 그렇고 네일샵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우리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 매체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뷰들이 엄청 발생을 하잖아요. 채팅방에서 많이 나오는 문구들이.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인제 입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빠르게 매출로 직결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리뷰는 기업의 존폐를 영향시킬 수 있다. 자, 댓글이 안 좋으면 완전 망가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댓글이 잘못돼 가지고 자살한 연예인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리뷰 이걸로 인해서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매체 활용의 중요성은 SNS상 깍두기라고 불리는 오뚜기 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한 곳으로 각종 미남 사례가 있다. 청와대 특별 초청 대상으로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대화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음이 SNS를 통해 꾸준히 알려지면서 착한 기업으로 이미지를 굳혀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종류 푸시형. 푸시형이 있습니다. 푸시형. 배너 광고, 판업 광고, 이미지 광고. 배너 광고, 판업 광고, 이미지 광고를 통해 밀어내기식의 광고. 배너 광고는 고정형 배너. 광고물을 클릭해서 광고주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자, 뭐, 배너 광고는 다 알고 계시고, 팝업 광고, 주목률을 높이거나 판업 차단 등을 기능이 나오므로 외면 또는 경우가 높다. 이메일 광고, 온라인 이용 초기 많이 사용되었던 광고 형태이나 스팸 메일로 분류되거나 이메일 수신 거부를 할 때 외면당하는 확률이 많다. 풀형, 홈페이지 광고, 사업자들이 광고를 보러 오도록 형식, 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작성해가지고 하죠. 자, 타켓형, 여기 나오죠. 우리 지금 많이 하는 SNS,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모바일 광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매체 활용해서 얘에서 순기능이 있고 잘 돌아가는 기능이 있고 또 안 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순기능. 루게리 환자를 돕기 위해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한다. 이거 해서 저번에 저기 하나 지었죠. 그 우리 연예인 중에 션이었는가? 예.
참가자를 원하는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을 SNS에 올린 뒤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해 릴레이로 기부를 이어가는 방식. SNS에 한참 챌린지 많이 했습니다. 지목을 받는 사람은 24시간 안에 지목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얼음 샤워를 하고 SNS에 다시 참가자를 지목하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미국 루게릭병 협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찬 얼음물을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리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2014년 7월 초부터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해외 유명 인사는 물론 국내 정치인, 연예인, 기업 총수, 운동선수 등 이거 많이 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었었습니다. 어 온라인을 통한 신제품 발표 애플이 많이 했네요. 애플은 매년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개최하고 신형 아이폰 시리즈를 차기 아이폰 iOS 버전으로 공개했다. 이 이벤트는 전 세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애플을 사용하는 고객은 물론 애플에 관심 있는 잠재적 고객 모두 발표 이벤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스티븐 잡슨이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해서 애플 광고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브랜드명을 정하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그 광고가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온라인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광고는 필히 요즘은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광고, 인스타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실 것이고 사진 잘 찍어서 올리셔야 되고 거기에 댓글 여러분들이 관리 잘 해 주셔야지만 이게 고객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구전 마케팅이 예전에는 오프라인이었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요즘은 구전 마케팅이 뭐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광고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광고를 어떻게 하고 온라인 광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조금 보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인제 우리 미용 서비스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 응대에서부터 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 갖고 불만 고객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요런 것까지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해 보도록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광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자유로운 스폰서십이 가능하며 고객의 즉각적인 구매 유도가 가능하다. 온라인 광고입니다. 온라인에서 구전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므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중요하다. 자, 구전 마케팅이 예전에는 오프라인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다. 온라인 매체는 홈페이지, 팝업 광고, 배너 광고, 이메일 광고,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팅, SNS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요즘 뜨는 거는 인스타죠. 인스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 이제는 이제 온라인 광고들 우리가 해야 될 시점입니다. 신문 광고보다 그리고 전단지 광고보다 인제 온라인 그리고 또 요즘은 당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근 들어보셨죠? 당근에다가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광고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사업 운영하시는 데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제 우리 고객 관리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